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정렬과 탐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자료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그러한 자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룬 것이 지금 선형적인 자료였고요. 또 그것이 어레이 형태의 리스트 혹은 노드 형태의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삽입이나 삭제나 탐색과 같은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각화할 수 있는지를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그러한 실용적인 자료 형태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렬과 탐색입니다. 정렬과 탐색은 알고리즘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모든 알고리즘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정렬이고 뒤이어서는 탐색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정렬해 놓으면 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또 쉽게 다룰 수 있겠죠. 탐색은 정렬을 기반으로 한 것이 가장 많고요. 어떤 키가 주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이 핵심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뒤에서는 해쉬를 공부하게 됐는데요. 해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탐색의 아주 일반적인 탐색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렬, 탐색, 그리고 해쉬 순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시고요. 어떠한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탐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보고 바이너리 탐색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탐색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탐색의 하나의 특수한 형태라 볼 수 있는 해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해쉬 함수, 또 해쉬 오버플로우 개념을 통해서 해쉬가 어떤 적용을 하는지, 사실 해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자료 구조이고요. 또한 오퍼레이션입니다.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렬의 정의, 또 정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정렬 알고리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렬이란 무엇입니까? 정렬이란 데이터를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것,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중요한 단어가 바로 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떠한 키에 따라서 혹은 키값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여기 경주마의 정렬이 있는데 이것은 키 순으로 지금 말들이 정렬되어 있죠. 만약에 나이 순으로 정렬한다면 이 배치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키값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재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자, 그 키가 우리가 어떤 정렬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 키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속성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값들로 자, 오름차순이나 그러니까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혹은 내림차순으로 혹은 높은 값부터 차례차례 낮은 값으로 가는 그러한 것으로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용어들이 있는지요? 살펴보면 우선 레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레코드들이라고 부릅니다. 레코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순서로 정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께서 어떠한 파일 서류가 있으면 학생 서류가 있으면 그 학생 서류 안에 뭐 학생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성적 등등이 쭉 있겠죠. 그것을 하나의 레코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파일에 이름이나 번호나 나이나 뭐 등등을 붙여가지고 뭐 만들겠죠. 그 다음에 그 파일 전체를 이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레코드는 어떠한 정렬시켜야 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각각의 그 데이터, 레코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필드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를 필드 데이터라 부르는 것이고, 자, 여러 개의 필드로 하나의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비교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그 키를 정렬 키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코드가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하나가 필드라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필드 데이터라 부르는 것이고 이 중에서 반드시 비교 가능한 어떠한 그 데이터를 정렬 키 혹은 소트 키 혹은 키 값으로 잡아서 정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정렬 장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메모리에 얹어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데이터는 외부 기억 장치에 놓고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모두 얹어놓고 하는 정렬을 인터널 정렬, 내부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부 데이터를 외부 장치에 놓고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불러와서 하는 것들을 주로 외부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데이터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어떤 실제 노드가 있는 것이라면 외부 정렬이 필요하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정렬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선택이나 아니면 삽입이나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키 값을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만 비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퀵이나 힙이나 병합이나 기술정렬 같은 경우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리커시브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렬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30, 30, 10, 20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지금 주황색으로 된 30이 있고 녹색으로 된 30이 있겠죠. 정렬 후에는 두 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안전성에 위협이 된다고 하면 이를테면 이것이 좀 불안전하다 아니면 이것이 좀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가능하면 제자리를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정렬을 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정렬 알고리즘의 특징이라 볼 수 있겠어요. 정렬 장소에 따라서 또 효율성에 따라서 혹은 안정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지만 비효율적인 방법, 삽입, 선택, 버블 정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정렬은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입니다. Selection Sort, Insertion Sort, 그리고 버블 Sort인데요. 우선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정렬은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렬입니다. 전체 리스트에서 가장 큰 것이나 작은 것을 가장 앞으로 보내거나 가장 뒤로 보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정렬이 안 된 리스트가 있고요. 왼쪽에는 정렬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서 민맥스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보셨죠? 그래서 어떤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골라내거나 가장 큰 것을 골라내는 알고리즘은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골라내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리스트에서 주어진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것을 골라서 왼쪽으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작은 것을 골라서 왼쪽으로 보내는데 어디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죠. Q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Q에다가 정렬된 리스트를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Q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리스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개의 리스트가 필요했죠. 정렬된 Q 리스트가 필요한 것이고요. 아니면 정렬되지 않은 그러한 리스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리스트로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값과
이 값들을 쭉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가장 작은 값을 고릅니다. 고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데이터랑 서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1과 5를, 자, 전체 리스트에서 가장 작은 것이 1이기 때문에 1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맨 앞에 있는, 자, 5와 서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앞에는 정렬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리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작은 것을 골라서 두 번째랑 서로 자리를 뒤바꾸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를 골라서 세 번째 자리랑 자리의 숫자랑 자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정렬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그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조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n제곱이에요. 네, 그렇죠? 자,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각각을 다 한 번씩은 자리를 이동해 가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n 곱하기 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랑 나머지랑 비교하고 또 다른 것이랑 나머지랑 비교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n 곱하기 n의 시간 복잡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이 프로그램만 잘 짜보시고 또 한번 잘 눈여겨보신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